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무지애반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의 제1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발가락 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발 뒤꿈치 쪽의 뼈는 반대쪽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을 말합니다. 이 변형은 발의 수평면에서의 변형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휘거나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하는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아, 네. 하이힐이 원인이라고 들었는데요. 무지애반증은 왜 생기나요? 네, 무지해반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크게 나누면 선천적인 요인하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에는 원위 중족 관절면 각이 과다하게 큰 경우에, 그리고 평발과 같이 발이 넓은 경우, 그리고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도하게 유연한 발에서도 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하이힐 같이 신발 앞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에,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외적인 변형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무지해반증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제1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에 돌출 부위가 생김으로써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신발에 자극을 받아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2차적으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과 겹쳐지거나 관절이 탈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끼발가락 쪽에도 관절이 돌출되는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무지외반증은 외형적 변형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나 방사선 촬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환자의 치료 여부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하고 의학적인 소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정도일 거고요. 아무리 변형이 심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관상의 개선이나 예쁜 구두를 신고 싶어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고 수술 후에도 하이힐 등의 불편한 신발은 신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인 치료는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발가락 쪽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이 추천이 됩니다. 엄지발가락 돌출 부위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이 자극되지 않도록 신발 안에 깔창을 넣기도 합니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나 변형의 정도,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수술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돌출된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서 각을 교정하고 짧아진 근육이나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무지애반증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지애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한 1cm 정도 여유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주는 발가락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어쩔 수 없이 신으셔야 된다면 하루에 한 6시간 이하로 신으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가볍게 주물러 주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